두세 가지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매우 잘 오셨고 인연된 게 정말로 소중한 인연입니다. 첫째는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의 문제, 그리고 그것들을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의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한번 짚어볼 수 있고요. 과연 그러면 현재 기존의 사주 명리학이나 풍수지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얘기를 하겠고, 오늘은 사주 명리학 혹은 뭐 주역 같은 얘기는 조금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러면 기존의 사주 명리학도 그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그리고 타로 카드, 타로점 같은 거 가끔 보기도 하죠. 타로라든가 이런 것들의 의미는 무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얘기를 좀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강의만 가지고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오신 분과 여러분을 위해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다 제목을 쓰면서도 뭐 현수막은 저기 치고요. 제대로 된 현대 사주 명리학, 과학 명리, 논리를 푸는 사주학, 뭐 지동설 명리학, 동양 미래의 측학, 여기에 공식적인 학교의 명칭은 동양 미래의 측학 최고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내부적인 명칭은 K미래학 석화명리 최고의 과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요. 왜냐하면 새로운 개념이 지금 탄생되고 있고 그 새로운 것들의 개념을 정립시켜 나가는데, 이 새로운 것이 아예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거라면 딱 얘기만 해서 알려만 주면 되는데, 기존에 어렴풋하게 어설프게 사주명리학이라는 내용으로 혹은 또 다른 내용으로 역학이라는 이름으로 어설프게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하고의 그 차이점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하면은 천동설, 지동설을 얘기합니다. 천동설은 지구가, 하늘이 돈다는 관점인 거고, 지동설은 지구가 돈다는 관점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동설은 잘못된 거고, 지구가 돈다는, 태양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이 진리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셨나요? 못 봤지만 이미 이건 보편화돼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가 맞아서 따랐을까요? 정말로 안 따랐죠. 나중에 갈릴레오 같은 경우는 이 지동설이 잘못된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 지동설이 맞는 거야. 그래서 맞는다고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왜? 시대적 상황 때문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대적 상황 때문에 못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리가 아니라서 안 통했을까요? 진리인데도 안 통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리는 어느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여진다. 근데 무조건 당대에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정확히 말해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받아들여진 것은 코페르니쿠스가 죽고 나서 100년이나 지난 뒤에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인데도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이 저녁 6시 반, 40분, 50분, 7시 다 돼갑니다. 해가 졌지요, 지금. 맞죠? 네. 해가 졌지요. 예. 내일 아침에 태양이 다시 떠오를 겁니다. 맞죠? 네. 예, 내일 아침에 다시 태양은 떠오르고, 확실히 떠오르나요, 근데? 떠오르죠. 떠오르죠. 맞습니다. 뭘로 장담하나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 봐왔으니까. 네. 맞습니다.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를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해가 뜨고 집니까? 지구가 돕니까? 해가 뜨고 저희 지구가 돌아요. 근데 금방은 해가 뜬다 했잖아. 내일 떠오른다 했잖아. 그럼 해가 뜬다는 말이 거짓말인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겁니까? 지구가 도는 겁니다. 얘기했더니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해가 뜨고 진다는 얘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천연덕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해가 뜨고 지는 것과 지구가 도는 것,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두 가지 존재,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진리, 절대적 개념에서 여러분들은 가만히 우선 여러분 움직이지 않고 있긴 하죠. 그런데 절대적으로 봅시다. 지구가 움직이고 있고 움직이는 지구에 우리가 있죠. 그럼 우리는 지금 움직이는 겁니까? 가만히 멈춰 있는 겁니까? 지구와 동시에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안 움직이는 걸 보이고 멈춰 있는, 지구에 비해서 멈춰 있는 태양은 뜨고 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 우리가 보이는 모습은 진리의 모습, 사실적인 모습이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상대적인 모습, 왜곡된 모습이 보이는 겁니까? 1번, 2번. 2번이죠.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구는 움직이는데 멈춰 있는 걸로 보이고 우리는 계속 멈춰 있는데 움직이는데 멈춰 있는 걸 보이고 해는 뜨고 지는데 멈춰 있는 걸 보이니까 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맞죠? 그래도 이 선생님 앞에 계신 여성분들 상당히 아름다운 여성분인데 앉아 계신데 혹시 남성이 여성을 탈을 쓰고 있는데 잘못해서 여성을 보이고 그런 거 아니죠? 여성 맞죠? 맞죠? 맞아요? 아, 맞죠? 태우씨.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모습이 진리의 모습입니까? 왜곡된 모습입니까? 달은 뜨고 집니까? 움직입니까? 아니면 멈춰 있습니까? 달은 멈춰 있어요? 뜨고 져요? 달 멈춰 있어요? 우리나라 달은 움직이던데 그쪽 나라 달은 뜨고. 달은 잘 보세요. 태양 주위를, 지구 주위를 계속 돌잖아. 맞죠? 달은 움직이는 걸 보이고 지구는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는 걸 보이고 태양은 멈춰 있는데 움직이는 걸 보이고. 그럼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사실대로 보이는 것도 있고 왜곡돼 보이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아, 이 얘기 쉬운 말 한번 봅시다. 못 오를 나무 쳐다보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찌감치 냉수 먹고 속 차려라 같은 얘기죠. 그냥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못 오를 나무 쳐다보지 마라. 혹시 10번 찍어 안 넘어갔다. 무슨 얘기입니까? 포기하라는 겁니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대체? 이 두 가지가 우린 다 써먹고 있는 진리입니다. 현실에 활용된 진리예요. 못 오를 나무 쳐다보지 말아라.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모순된 명제, 모순된 진리가 통용되고 있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우린 그래서 절대적인 사실의 모습과 상대적인 왜곡된 모습이 동시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왜곡된 모습을 그대로 보고 어떤 사람은 진리의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 어떤 분야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진리를 만들어간 분들일까요? 아니면 그 진리를 어떤 세상을 만들어 놓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있고 일반인이 있고, 전문가는 그 부분 어떤 분야를 창조하고 창출해서 만들어가는 거고 일반인들은 그것들을 따라갑니다. 전문가들이 화면에서 TV에서 작품을 만들어내면 일반인은 그걸 봅니다. 그 화면에 나오는 그 내용이 인위로 만들어진 내용입니까? 100% 진리입니까? 진리의 모습도 있지만 인위로 만들어진 내용들이 사실은 더 많죠. 우린 그런 모습을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와 일반인 두 가지의 시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전문가로서 살아오셨습니까? 일반인으로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전문가였을 겁니다. 근데 인생에 대해서는 과연 전문가였을까? 일반인이었을까? 그리고 미래에는 과연 진짜로 정말로 예측이 가능할까? 활용이 가능할까?입니다. 우선 결론은 가능은 합니다. 예측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실기, 촉, 느낌, 그리고 규칙, 그리고 관상이나 풍수처럼 이렇게 관찰, 이렇게 몇 가지 방법들로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기로 하는 예측은
그걸 배울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신 받은 사람만 하는 거야. 근데 신기의 대명사가 무속인들 같은 경우에요. 근데 신기라는 예측이 도사를 한 분들인데 그게 규칙적으로 항상 맞는다?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다. 1번, 2번. 2번이에요.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는데 이게 문제는 언제 맞는지를 모르는 거야.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하시죠? 규칙이라면은 그분이 얘기한 예측이나 예언이 이게 이번 건 맞아, 이번 건 틀려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규칙이 아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다음 달에 김정은이 죽는데 어떻게 알았어? 계시받았어. 본인이 계시받았대. 뭐라 할 수 없는 게 계시받은 거기 때문에 안 죽으면은 말고. 그냥 말고야. 왜? 계시받은 거 갖고 얘기했는데 안 죽는다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야. 뭔지 이제 아시겠죠? 이게 바로 예측입니다. 직관. 근데 그게 맞을 때는 무섭게 맞아. 아무것도 없이 얼굴 따쁘고 다음 달에 2천만 원 누가 갖다 주겠네? 기분 좋겠지. 박수 한번 쳐줘. 그 다음 달에 누가 다시 가져가겠네 하면 기분 나쁘겠지. 그럼 3천만 원 갖다 주겠네. 이렇게 딱 보고 그냥 얘기했어. 이렇게. 이 사람이 무슨 규칙 이런 게 아니야. 누구나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떠오른 거야 이게. 와, 자식 두 번째가 진짜 둘째가 진짜 대단하네요. 장관 되게 돼. 그냥 직관으로 떠오른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맞아 안 맞아? 맞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신기한 거야. 그래서 누가 한 마디 던졌어. 저분 대단히 용해. 그럼 쫓아가서 물어봐야죠. 제가 다음 달에 돈 벌까요? 못 벌? 알까 모를까 그분이. 몰라 그런 거는. 근데 우연히 몇 개가 맞은 거야. 이걸 가지고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좀 구분해놓고 봐줘야 되는 겁니다. 신기에 대한 것은 규칙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인 메커니즘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직 신내림 받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내림을 안 받아도 우리는 누구나 그런 직관들이 조금 있습니다. 사업을 오래 하다 보면 느낌과 촉이 있잖아요. 이 촉이 조금 발달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철학관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이론 갖고 맞는 거다 아니면 촉 갖고 맞는 거다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론에다가 촉하고. 왜? 그분들이 쓰는 이론이 다 맞지가 않아. 정확한 이론이 아니야. 그래서 이론하고 촉하고 같이 섞어놓고 두드리는 거예요. 이거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안 맞고. 제가 감히 얘기를 합니다. 동서고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동서고금은 동쪽 서쪽 동양 서양 고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통틀어서 여러분이 질문 드리는 거예요. 통틀어서 그러면 학문적 촉 직관 말고 규칙적인 학문을 가지고 70%나 60% 이상을 규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학문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지요? 없었습니다. 학문적으로 7, 80%, 60, 70%에도 규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학문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주명리학은 규칙적으로 예측 안 됩니다. 어느 것만 되냐? 기존 사주 공부 좀 하신 분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 배웠던 선생한테 가서 물어봐도 선생도 내가 언제 선구 갖고 실패한지를 규칙적으로 찾아주십시오. 못 찾아줍니다. 못 찾습니다. 그 선생의 선생도 우연히 찍어서 얘기하고 말 이론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항상 맞지 않아. 맞을 때가 있을 뿐이지. 그게 60, 70% 넘지 않습니다. 평균. 왜? 여기서 규칙을 좀 알고 넘어가야 돼. 규칙. 여러분 제가 강의 중에 미리 애치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신이냐 과학이냐 논리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존의 사주 명리학 풍수지리 미신이다 1번, 과학이다 2번, 3번 통계학이다, 4번 점성술이다. 몇 번일까? 복수도 괜찮아. 미신이다. 그럼 1번 미신, 2번 과학 가져만 해? 과학이다 미신이다.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조금 대답하기가 껄쩍 지금? 과학이라고 얘기하면 과학일까? 과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인문과학, 자연과학, 논리과학. 논리과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인문과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자연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논리과학이에요. 자연과학은 논리과학을 얘기하는 거고, 인문과학은 사실은 어떤 분야의, 인문학 분야에 과학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을 때 보통 인문과학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과학의 진정한 의미는 논리입니다. 맞습니까? 과학은 논리과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은 철저한 논리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로켓을 쏩니다. 공식이 몇 개예요? 정말로 많죠. 딱 간략하게 그 수백 개, 수천 개 공식 중에서 아주 가뿐하게 2개만 틀려봅시다. 그럼 로켓 제대로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100개 중에 200개 중에 199개 맞추고 하나만 딱 틀립시다. 하나만 규칙 딱 틀려. 그럼 로켓 제대로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논리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가 100% 논리적일 때를 우리는 논리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문과학 같은 경우는 그냥 과학적 요소가 있으면 과학이라고 불러줄 수는 있어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죠? 쉬운 겁니다. 제가 사과를 많이 예를 드는데, 혹시 우리가 반이 썩었어 50%가 무슨 사과라 부르죠? 어떤 사람 못 쓰는 사과라도 그래도 쓸 수는 있어요. 썩은 사과 맞습니다. 50% 썩은 무슨 사과? 썩은 사과. 90% 썩으면은 거의 썩은 사과? 그래도 썩은 사과죠. 그럼 여러분 10% 썩으면은, 단 1%만 썩으면은, 단 0.1% 썩으면은 아까운 사과. 그래도 썩은 사과입니다. 100% 썩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일반 썩지 않은 사과라고 하듯이, 논리과학은 100% 논리적일 때만 과학인 거예요. 즉 20개 공식이 있을 때 19개가 아니라 20개가 전부 다 논리적일 때만 논리과학입니다. 미신과 과학, 논리와 비논리가 섞이면 비논리죠. 미신과 과학이 섞이면 과학입니까? 미신입니까? 미신이죠. 기존 사주 명리학에 과학적 요소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솔찬히 많이. 반도 넘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반도 넘을 수 있다겠습니다. 그러면 비논리적인 요소 있다 없다? 있다. 조금 있다. 좀 솔찬히 많이 있다. 솔찬히 많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논리다 비논리다? 비논리가 조금만 들어가도 비논리가 되잖아요. 썩은 부분이 조금만 들어가면 비논리인 겁니다. 그럼 미신적 요소가 조금 있다. 조금 더 있다. 조금씩 있지? 조금보다 많이 있기도 해. 풍수나. 그럼 미신적 요소 조만큼 들어갔어. 그럼 과학이야 미신이야? 그러니까 99%, 90%가 과학적이고 한 5% 정도만 미신적 요소야. 그럼 그 분야는 과학인 거예요? 과학 아닌 거예요? 과학 아닌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존의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를 비과학적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비논리적 학문이라고 얘기하고, 미신적 학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논리하고 비교할 때는 비논리와 논리, 바로 100% 논리적이어야 되지, 미신이 조금만 섞여도 미신인 겁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즉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에 과학적인 요소도 있지만 비과학적 요소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비논리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는 미신적 요소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 미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비과학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또 질문을 합니다. 어떤 분야에 비논리적 분야가 있으면 미신이다. 그럼 역사, 문학 같은 경우는 비논리적이 많은데 왜 미신이라고 안 부를까요? 맞죠? 문학, 역사, 경영학, 이런 것들은 예술, 황당하지만 미신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어떨 때. 맞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 동양 미래 역학, 사주명리학이나 풍수지리는 어떤 기능이 있냐? 그냥 우리가 문화 보고 즐기는 게 아니라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의 대안을 제시해서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학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문과 달리 여기에는 철저한 100%의 논리가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미래적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는 그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인데도 불구하고 100% 논리 체계가 아니고 논리와 비논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비논리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K미래학은 과학적인가? 맞습니다. 동서고금 최초로 개인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시기를 90% 이상, 90%입니다.
겸손하게 90% 이상 정확도로 예측이 가능한 미래 예측학입니다. 100% 논리 체계를 가지고. 그래서 평생을 공부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주 명리학. 여러분 가보십시오. 30년, 40년, 50년 공부해도 답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주 명리학을 1년 정도면은, 조금 더 하면 1년 반 하십시오. 앞으로 1년 반이라 할게요. 1년이라 하니까 어떤 사람은 6개월 안에 끝냅니다. 왜? 우리는 제도가 그게 있습니다. 한 학기를 등록하는 제도가 있고 그냥 통합 등록을 시킵니다. 물론 금액이 뭐 좀 부담될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주 명리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 여기 오시는 분 중에 오늘도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보통 2, 3천만 원씩 버리고 오시는 분이 많아요. 처음에 30만 원 갖고 시작합니다. 2, 30만 원 갖고 10만 원. 그러다 잘 안 맞아. 맞았다 안 맞았다. 그게 비법 배우러 가. 그럼 돈 단위가 달라져. 여기 가보고 안 맞으니까 이 선생 저 선생 가다가 몇 천만 원 버리고 세월은 10년 넘었는데 결론 안 나오는 얘가 비일비재합니다. 풍수지리 사주명리학이 10년, 20년에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정확한 학문이라면 정상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이, 학습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게 아닙니다. 근데 무지하게 어려워. 왜 어려울까? 본인도 모르고 가르치다 보니까. 정상적인 학문이라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원리만 파고든다면은.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암기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고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정확한 원리 체계만 가지면은 풍수지리고 사주명리학이고 1년, 1년 반, 석 달까지는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찾는 것과 이 둘이 남자고 여자고 이성 간의 궁합, 콩깍지가 언제까지 유효할지, 앞으로 3년 동안은 10년 동안은 부부가 유지되는데 부부관계가 10년 후부터는 애정이 식겠네. 이런 걸 알아보는 방법. 이름이 정확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은 1년에서 1년 반이면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어디서? 여기에서는. 그래서 제가 동서고금 최초로 개인의 성공과 실패 시기를 90%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미래 예측학이라는 소리를 2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유일하다고. 그래도 뒤에서 꿍시렁거리긴 하지만 아무도 항의를 하지 못합니다.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 아무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역학자 도사 어떤 사람도 규칙적으로 성공과 실패 시기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전설 속의 도사도 맞을 때가 있고 우연히 맞을 때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설 속의 모 도사 잘 맞다가 안 맞으면 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사실은 산에 기도하러 갔다 오는 사이에 안 좋은 기운의 시기가 변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운이 들어옵니다. 또 영이 맑은 것보단도 직관으로 하는 예측학 촉이나 신기는 영이 맑을수록 예측이 정확한 겁니다. 근데 우리 학문은 규칙이 정확하고 그걸 정확히 적용할수록 정확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직관은 운이 좋을 때 어떨 때는 기가 막히게 맞지만 어떨 때는 안 맞는데 그게 어떻게 언제 안 맞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여기서 얘기한 K미래학은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알 수 있고 공부한 사람은 똑같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심원 주임 교수님도 남상윤 교수님도 여기 계신 다른 교수진들도 똑같은 결론을 냅니다. 맘먹고 공부하는 사람은 3개월부터 마무리가 마스터가 됩니다. 우리가 통합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까지 모든 과정의 수업을 선배기 수업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나라에 내노란 역술인 강의도 초창기에 다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동양미래예측학 18기지만 이게 석하명리 기수로는 46기가 올해 모집입니다. 우리 1년에 2과정씩만 기수를 부여합니다. 동국대에서 제가 이렇게 교수 양성 과정, 속성 과정을 만드는 게 이게 18기라는 얘기지, 석하명리의 기수는 지금 46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46기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미래를 안다는 것, 어떤 시기가 되면 사업을 잘 해나가죠. 근데 과연 내 사업이 계속 잘 나갈까? 못 나갈까? 아니면 우리 애가 지금 취업을 해야 될까? 내가 벌려야 될까? 이것들을 내가 이제 나이가 벌써 70이야. 그럼 이제 쉬어야지. 윤여정 씨는 그 연세에 다시 뜹니까? 안 뜹니까? 다시 떴죠. 왕성 활동하죠. 맞습니까? 가수 장미화가 또 뜨기 시작합니다. 저서히.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또 뜹니다. 어느 시기는 또 가라앉고. 바로 이런 것들을 내가 정확히 안다라면. 그리고 지금 우리 애가, 우리 저 직원이 왜 도대체 쟤는 저렇게 행동할까? 그런 행동 패턴을 내가 알 수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플러스가 될까 안 될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신 분들 행운이고 이 공부는 빨리 할수록 유리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마지막까지 끝나고 그래도 제가 한 말이 다른 게 있다면 여러분이 귀찮아서 안 따라온 건 내가 방법이 없고 내 말이 틀렸다라면 공부가 끝난 뒤에도 등록금을 환불해 드립니다. 내 말이 틀리면은. 이거는 정확하게 여러분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 시기에도 아는 여러분이 행운아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먼저 강의는 시작도 전에 벌써 박수를 치면 누가 좋다겠어요? 박수 치면 누가 좋아요? 본인이? 그럼 받는 사람은 기분 나쁘고? 박수는 치는 사람도 받는 사람은 좋은 건데 박수 치면 왜 좋다게요? 왜 좋아? 뭐 시간 관계상 앞으로 차차가 얘기할 거니까 박수를 치면은 기의 분포도가 좋아요. 그럼 기가 좋아져. 기의 분포도. 기분이 좋아지고 기가 좋아지면 일이 잘 풀린다 안 풀린다? 그럼 박수를 대충 쳐야 좋을까? 제대로 쳐야 좋을까? 그럼 다시 한번 박수 시작. 이 정도는 쳐줘야지 기운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주 하나 봅시다. 자, 3월 13일 5시 반에서 7시 반. 언제죠? 언제입니까? 오늘. 투데이. 영어로 좀 유식하게 투데이. 언제입니까? now. right now. 지금 맞습니까? just now. 지금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를 우리는 이때 누군가가 태어나면은 이러한 사주팔자를 갖다 뭐라고 이게? 따르다 사주팔자. 사주팔자. 그 유명한 사주팔자 이게 뭐라는 거냐? 사주명리학이라고 들어봤죠? 사주명리학이 바로 요 사주팔자를 분석해서 기륭화복 언제 잘 나가고 못 나가고 이런 시기를 찾는 학문입니다. 이걸 뽑는 것까지는 기존 사주명리학 이것이나 비슷합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그 뒤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한번 조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갑자기 갑진, 갑진, 정묘, 병자, 정유. 한자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전부 다 천간지지 이 글자니까. 그럼 글자가 지금 몇 글자입니까? 8글자. 그게 8자입니다. 네. 요 하나를 기둥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기둥이 하나, 기둥이 2개, 기둥이 3개, 기둥이 4개에서 4기둥, 4주, 8자, 4기둥과 8글자. 이건 4기둥과 8글자가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기둥으로 치면 4기둥이고 글자로 치면 8글자. 이게 사주팔자라는 겁니다. 이게 따르다 천간, 위에 천간, 지지, 천간 4글자, 지지 4글자에서 올해가 갑진년, 이게 바로 사주팔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주팔자는 이게 뭐냐? 이게 뭐냐가 중요합니다. 1번, 누군가의 운명의 바코드. 맞습니까?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조금은 다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주팔자는 누군가 태어난 시점, 무슨 점? 시점에 대한 태양과의 상관관계를 간지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뭐로? 간지.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어떤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태어난 사주팔자는 태어난 걸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어느 시간이든 태양이 간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사이는 이 사주팔자를 갖는데 질문. 혹시 그러면은 북한에 태어난 사람은 이 사주팔자를 가질까 안 가질까? 어려운 질문 같죠? 자, 이게 사주팔자. 혹시 우리 사주팔자 볼 때 필요한 게 뭐죠? 첫째, 출생년. 그 다음에
월, 그 다음 일, 시, 아빠 몸무게, 엄마 직업. 이건 안 들어가지. 연월 일시만 들어가지. 출신 지역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출신 국가 안 들어가지. 혹시 자, 그러면은 잘 봅시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출생년, 월, 일, 시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출생년, 월, 일, 시를 결정짓는 게 왜 그래? 태양인 거거든. 왜 출생년, 월, 시를 물어보냐면은 태양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위도와 경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북한은 시간이 우리하고 달라, 같아? 같으지. 그럼 사주팔자 같아, 달라? 같은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혹시 장관 아들, 아버지가 장관인 경우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아버지가 아우지 탄광의 농부인 경우 있을 거 아니야. 그 둘이 똑같은 시간에 태어나면 사주팔자 같아, 달래? 사주팔자는 같아. 그럼 삶이 같을까, 다를까? 그 중요한 문제예요. 삶이 다른 거야. 그러면은 사주팔자로 삶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럼 보자.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를 결정짓는 게 사주팔자야, 아버지야? 그럼 쉬운 거. 1번, 돈 무지무지 잘 버는 사주팔자 1번. 2번은 돈 못 벌어. 단지 아버지가 빌 게이츠야. 누군지 알지? 그럼 누가 돈 더 많아? 돈 많이 버는 사주팔자가 돈 더 많을까 하면 돈 못 버는 사주팔자인데 아버지가 빌 게이츠인 경우가 1번, 2번. 누가 돈이 더 많을까? 2번. 그럼 사주가 더 중요한 게 아니네. 그럼 쉬운 거 물어볼게.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의 결정과 의지가 관여되어 있다, 안 돼 있다? 나는 되는 대로 살아, 그냥 인생? 노력, 의지가 중요하죠. 여기도 의지해서 온 거고 신랑도 의지해서 만난 거고, 맞죠? 근데 사주에는 의지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네. 아버지는? 엄마는? 그럼 이디오피아에 태어나는지 북한 태어나는지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배우자도 중요하잖아. 신랑도. 신랑 안 들어가잖아. 신랑이나 남편이나 같은 얘기인가? 어쨌든 좋아요. 이런 환경과 부모가 다 들어가는데 노력을 다 빼고 사주팔자 하나만 가지고 뭐를 찾으려고 한다고? 직업을 맞추려고 한다. 그럼 물어볼게요. 이디오피아에 태어난 사람하고 대한민국 태어난 사람하고 직업이 똑같을 수 있다, 없다? 그럼 사주로 직업 맞출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그럼 뭐 60년 전엔 이 사주 있겠다, 없겠다? 60간지니까. 대략 600년 전에는, 6000년 전에는 그때도 지금 직업이 있을까? 그럼 사주로 직업을 맞출 수 있다, 없다? 최소한 맞을 때는 있을지 몰라도 항상 맞는 거는 아니다. 직업의 특성은 찾을 수 있을지언정 직업을 찾지는 못하는 거예요. 혹시 와이프가, 신랑이 박시성을 가진 사람, 김시성, 이걸 맞출 수 있겠다, 없겠다? 아니, 미국 사람이 박시성 가진 사람하고 다 결혼해야 돼? 그걸 성을 맞추는 비법들이 많아. 그럼 그 비법이 진짜겠다, 가짜겠다? 우연히 맞을 수는 있어도 규칙적으로 맞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뭐가 좀 잠이 깨는 것 같지 않아요? 사주에 대해서. 사주 하나 가지고 모든 내 인생의 모든 게 들어있는 바코드락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야 이게. 똑같은 사주가 저기 북한에도 있고 저 이디오피아에도 있고 몇백 년 전도 있다면은 아버지가 아우지 탄광 주인 경우도 있고 장관 아들도 있고 농부 아들도 있고 어부 아들도 있는데 이 삶이 다 같냐는 얘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부터가 사주에 대한 잘못된 설정인데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여러분들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 사주하는 사람이 그런 개념을 알고 한다. 모르고 그냥 가리키는 거야. 그냥 그걸 찾는 방법을 가리켜. 그러니 그게 그 학문이 마무리가 될 리가 있다, 없다. 즉 배울 수 없는 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원리를 모르니까 애초에 그냥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주가 할 수 있는 게 대체 뭐야? 여기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있냐, 없냐? 너무나 큰 가치가 있습니다. 정말 큰 가치가. 현재 사주가 미신 소리를 듣는 이유는 들을 수밖에 없잖아. 왜?
이렇게 이 현실을 모르고 사람들이 이 사주 가지고 직업도 맞추고 뭣도 맞추려고 하니까 항상 맞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미신인 거예요. 왜? 한 번, 두 번 맞았어. 근데 쫓아가니까 안 맞아, 그때부터. 그러니까 미신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여러분들 역학계통에 비사 하나가 있는데요. 역학 공부한 사람 여기 계시잖아? 자기 사주하고 본인 가족 사주는 특수사주. 역술인 사주는 특수사주예요. 이 얘기는 역술인이 특수한 사주가 역술인을 공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들이 특수사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잘 봅시다. 그러면 기존 사주 명리학이 아주 과학적 요소가 일부 있다겠잖아. 그러니까 맞는 게 일부 있다 없다? 일부 있어. 반은 학문 갖고 맞고 반은 직관으로 맞고 나머지는 틀리고 넘어가고. 은근히 고집인내부터 시작해서 작년가을에 돈 나갔지 작년가을에 돈 안 나간 사람 어디 있어? 한 번씩 다 나가지. 하다 보면 은근히 고집도 있고 신경도 부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몇 개씩은 맞는 게 있어. 왜? 병화가 어떻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신기하거든. 그래 누군가를 처음에 봐줄 때는 진짜 재밌어요. 잘 맞거든. 그 맞는 게 뭔 얘기인가? 몇 가지 성격부터 몇 가지. 이건 기본적인 건 다 맞아. 그러니까 신기해. 자, 근데 상담하는 사람도 뭐 하나 물어봐. 철학관 가서 답을 얘기했어. 한두 개 맞췄어. 그런 것 같아. 과거는 말고 미래 얘기해 주십시오. 미래 틀렸다고 철학관 따지러 가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그냥 존재하는 거야. 제가 요즘은 들어가지 예전에 보면 공개특학을 여기 꽉 채워놓고 공개특학을 합니다. 그러면 별 사람이 다 옵니다. 그래서 철학관, 실제 철학관 하는 분들 많이 와요. 그럼 지금 그렇죠. 우리 대학원에도 그런 사람들이 와요. 실제 와서. 손님 오면은 딱 던져서 맞으면 가슴을 쓸어내리고, 안 맞으면 이게 현실이에요, 진짜. 여전 같지 않고 지금은 손님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거든. 그러니까 한 번 맞으면 한숨하고. 왜? 기싸움에 처음에 한번 맞춰야지 얘기가 진행되거든. 하나 적당히 딱 뒤틀어놓고서 맞으면 이 어떤 분은 지가 끌어다 맞춰 안 맞는 것도. 작년 가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사실은 여름에 있던 것도 가을에 끌어맞추고 맞다 대략이야. 그리고부터 얘기를 시작해.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럼 어떤 사람이 손들고 그런 얘기 있어. 내가 실력이 없으면 한 자리에서 30년 동안 철학관을 어떻게 했겠냐고. 그럼 내가 그런 얘기 하지. 아, 선생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선생님 말대로 30년 동안 한 자리에 철학관을 계속해서 선생님이 실력이 있다면 지금은 손님이 미어 터지겠네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10명이 철학관이라 갔어. 근데 2명이 맞았어. 8명 틀렸어. 근데 운이 좋을 때는 그 2명이 소문을 내. 이해가죠? 왔다 간 사람들은 에이 하고 그냥 내비둬. 운이 나쁠 때는 9명 맞추고 1명 틀렸어. 그래서 1명이 소문을 내.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철학관 10년, 20년 하다 보면은 진짜 사람들 와서 선생님 용암이라고 와. 근데 그 사람이 100명 중에서 한두 명, 서너 명 오는 거야. 근데 안 온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한두 명이 와서 용하다 하니까 진짜 자기가 용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운이 좋을 때가 있어, 자기가. 운이 좋을 때 보통 10여 년 정도가 있습니다. 길으면 15년, 20년, 짧으면 6, 7년, 7, 8년. 일단 15년 가까이는 있습니다, 대략. 그 정도가 되면은 그 15년 중에서도 또 몇 년이 있어. 그때는 막 잘 맞아. 어떨 때 대충 넘어가고. 해놓고 보면, 아, 내가 잘못 뽑았네, 사주. 잘못 뽑았어. 근데도 그때는 맞고 넘어가. 여러분 사주 좀 공부하신 분 있잖아요. 한참 주변 사람 봐주면 잘 맞는데 근데 좀 있다 보면 야, 나 그거 양력 아니고 음력이야. 그래? 그리고 제대로 보면 또 틀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뭐 겪어보면 알아요. 사주 공부해 분들. 근데 아까 역수 들어가서 역술인 사주가 왜 특수사주냐. 아까처럼 일반인에게 한두 개 얘기해 줄 땐 맞잖아. 한두 개 맞아. 근데 가족들은 계속 물어봐야 되잖아. 그럼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거예요. 당연히 무조건 안 맞아. 그거는 자기도 안 맞아. 그리고 어떻게 내 사주는 특수사주. 역술인 사주 유명한 사람 보면 처음에 안 냅니다. 삐쭈삐쭈 내면서 내 사주는 좀 특별해서 잘 안 맞고 막 그래. 그게 내 사주가 안 맞는 게 아니라 깊이 보면 다 안 맞아. 왜? 이론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만 맞는 거예요. 하만지 코끼리인지 그냥 다리통 4개야. 풀 먹어. 여기까지 다 맞아 누구나. 그 다음부터를 모르는 그 다음부터를. 왜? 원리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근데 운이 좋아서 몇 개씩 맞는 거 이게. 그게 15년에서 20년 전후가 있습니다. 사업도 누구든지 일단 15년 전후는 잘 나갑니다. 16년 정도까지는. 그러다가 그 중에 한 번 고비가 있거나 살짝. 그래서 20몇 년 넘어가면은 이제 제대로 된 고비를 한 번씩 만나게 되지요.
그걸 정확하게 겸손하게 90% 이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공부는 왜 이제 여러분이 알았나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신문을 광고를 하죠. 왜? 홍보를 하려고, 알리기 위해서. 지금은 알리려고 하면 알려야 될 이유가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한테 이런 학문이 주어졌다는 것은 저만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제가 돈을 벌 목적만 갖고 한다면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몇 명 저 보여주고 3천만 원, 4천만 원 갖고 와, 필요한 사람만. 그럼 훨씬 편합니다. 훨씬 편합니다. 상담하러 다니고. 우리 상담료가 싸진 않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여기 한 번씩만 가서 봐줘도, 풍수를 봐주든 100건 낫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먹고 살고 잘 살고 자식 물려주고, 이게 목표가 아니고 또 다른 것들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들. 여러분도 마찬가지. 돈 많이 벌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말고 뭔가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도 오신 거 있고 그걸 찾으려고. 그래서 봉사활동하는 분도 계시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걸 전파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 여러분들이 올해까지, 잘하면 가을 학기까지는 소수정예일 수 있습니다. 제가 남은 인생 중에서 가장 겸손한 시기가 올해입니다. 우리 제자들은 알죠. 제 남은 인생 대략 한 20년 정도, 이제 20 몇 년 정도, 30년까지 보고 앞으로 20 몇 년, 제가 오늘 쓰는 시기, 그 중에서 가장 30년 정도를 보더라도 90까지 봐도 가장 겸손한 해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문의 인연으로서는 가장 기쁜 인연이고 행운할 수도 있고, 출생연월일시로 보는 사주팔자, 사주팔자 보면 모든 걸 알 수 있다? 아니다입니다. 이게 절대. 사주팔자 같더라도 부모, 환경, 노력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르다. 사주팔자는 삶의 흐름과 성격의 특징만 알 수 있어라고 말했죠. 그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사주팔자의 원리가 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예요. 쉬운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주팔자는. 어디 봅시다. 요즘 날이 좀 썰렁하죠? 춥죠? 근데 지금이 3월 달인데 아직까지 추워. 만약에 1월 5일 날 추워, 더워? 징그럽게 춥죠? 새벽 2시. 더 춥죠? 이때 누가 태어났다면은 찬 기운이 뭉쳐있다, 더운 기운이 뭉쳐있다? 찬 기운이 뭉쳐있죠. 만약에 이런 사람이 겨울을 만나는 게 좋겠습니까? 여름을 만나는 게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여름을 만나야겠죠. 맞죠? 선을 보러 갔어. 1월 5일 날 새벽 2시에 태어난 사람이 찬 기운이 뜰뜰 뭉친 사람이야. 그래서 선을 보러 갔어. 근데 1월 4일 날 새벽 3시에 태어난 사람을 만났어. 손 붙잡고 싶겠습니까? 떨어지고 싶겠습니까? 떨어지고 싶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게 궁합법의 원리인 거예요. 이걸 정확히 구분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걸 원리를 모르니까 이 사주명리학 계통은 예전에는 학문적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기도 했고, 이러다 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많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다른 쪽으로 알려졌던 사람이 갑자기 공부를 해. 그래서 막 또 강의를 해. 멋있게 막 또 그냥 막 무슨 명리학 해가지고 대략 맞는 것 같고, 더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치는 거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니까 무슨 말해도 재밌지, 신기하고 그냥. 왜? 어떤 재밌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다 공부하다 답이 안 나오니까 궁합은 또 없어. 왜? 그 이론 갖고 안 맞거든. 뭐는 없어. 자신 있게 또 얘기합니다. 모르니까. 제대로 된 궁합도 여기만이 알 수 있죠. 아까처럼 궁합, 이게 바로 궁합이 원리인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궁합은 부산의 김 씨하고 서울의 박 씨가 딱 만나서 찰떡궁합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거야. 동성이든 이성이든. 첫째, 우리는 사람, 좋은 사람, 저기 밥 맛있는 거 사주면 좋다, 싫다? 좋다. 돈 주면은 더 좋다지요? 맞습니까? 칭찬해줘도 좋다. 인사만 팍팍 쓰면은 안 준다. 얻어먹기만 하면 안 좋다.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있어요. 너무 야박하시네.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그냥 이유 없이 좋은 사람이 있어. 근데 밥 사주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있다 없다? 밥은 먹는데 같이 있기는 싫어. 있다 없다? 아주 많죠. 바로 그런 것들이 궁합법에 올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운의 흐름이 좋을 때는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가까이에 주로 많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내가 뭔가 원하는 환경이 자꾸 주어져.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데 짜증난다, 안 난다? 안 나는 거야. 일이 다 풀리고. 근데
어떻게 어디 가서 갔는데 직장 가는데 옆자리에 이상한 사람이 있고 앞자리도 이상하고 상사도 이상하고 만난 사람도 이상하고 놀러 간 옆자리 이렇게 되는 것은 운이 꺾이고 있는 거야. 운이 안 좋을 때는 불편한 사람하고 자꾸 만나는 상황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떨 때 운이 안 좋을 때는 활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액땜이라 하듯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운이 좋고 나쁨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걸 규칙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존 사주명리학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운이 좋으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먹혀 들어가니까 가보면 될 것 같다. 그럴 것 같아. 조금만 더 할 것 같아. 그래서 조금 가다 보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오는 거예요. 10년 하든 20년 하든 공부가 답이 안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운명. 운명이 정해져 있을까? 선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운명. 시계가 어디로 도망갔네요. 정해져 있을까? 선택으로 바꿀 수 있을까? 뭐가 좀 일단 막 이제 그게 껴지는 것 같아요. 운명의 모든 게 정해져 있다.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정해져 있는데. 운명의 모든 걸 선택으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가난을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운명은 정해져 있을까? 선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정해진 부분과 바꿀 수 있는 게 공존합니다. 말씀하셨듯이 맥락과 큰 흐름은 정해져 있고 작은 건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운이란 실체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전과 자전을 지속하는 속에서 인생 사계절이 있다 없다 대자연에. 그렇게 그럼 잘 봅시다. 우리가 태어날 때 태양의 에너지가 적당한 각도에 있다면은 봄, 여름, 가을에 계속되면서 이 에너지가 변화가 생긴다 안 생긴다? 그 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운이란 소위 즉 균형을 맞으면은 즉 1월 5일 날 새벽 2시에 태어나서 찬 기운이 많은 사람이 꼭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겨울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그런 사람이 더운 여름이 좋다고 할 때 계절적으로 여름이 계속된다. 그 사람은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30년 동안 겨울입니다. 그럼 당신은 죽으란 얘기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원리, 즉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이렇게 변하는 태양의 각도를 활용해서 우리가 잘 나가고 못 나가는 시기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유일하게 여기서 그게 가능한 겁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나가고 넘어갑시다. 제왕사주 그것도 넘어갑시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저는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한번 네이버에 한번 아까 쳐봤어요. 나온 것들. 요즘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많이 하죠. 이게 제가 지금 쓴 책들입니다. 인생사계절, 대한민국 미래보고 이건 대한민국 최초로 동서양 미래학자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한 책이에요. 세종우수도서, 행복, 음양우행설, 원리. 제가 대한민국 음양우행의 원리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죠. 실질적으로 음양우행의 원리. 음양우행 들어봤죠? 우행설, 따라합시다. 목생화. 따라합시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구구단이하고 사주명리학에. 근데 물어볼게요. 여기서 무슨 얘기겠냐? 금생수라는 게 있어. 목생화라는 거. 나무가 불을 생한다. 그럴듯하잖아. 말이 나무가 불을 도와주니까. 근데 불이 흙을 도와줘? 그러다가 금이 물을 생해준다. 여기까지 되면 머리가 좀 아프지 않나요, 혹시? 쇠나 돌이 물을 생한다. 이런 논리가 있어요. 여러분, 땅 파면 물이 많이 나와? 아니면 쇠 파야 물이 나와? 땅 파면 물이 나와. 그러면 토생수라고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는 토는 수를 극한다고 해. 그리고 쇠는 물을 생한다고. 이렇게 요구 쓰는 게 그지는 음양우행이에요. 말이 된다 안 된다? 또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금곡목 들어봤어요? 금곡목? 따뜻한 금곡. 도끼가 나무를 극한다. 물어봅시다. 나무야 도끼가 무서울까? 산불이 무서울까? 그럼 화금목이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예를 들어 목극토.
나무가 흥을 극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음양우행을 이용해서 규칙을 적용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규칙이 맞다, 음양우행의 원리가 다르면은 그걸 응용하는 모든 학문이 맞겠다, 틀리겠다? 틀리지. 바로 그래서 기준 사주명리학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거예요. 음양우행 따로 외우고 이론 따로 외우고 비법 따로 외우고 이게 현재 사주명리학이라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거부터 원리 하나하나를 다 잡아가는 개념입니다. 모든 걸. 자, 그래서 음양우행설 이것도 뭐 미래예측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오죽하면 논리로 푸는 사주명리학 여기 보시면은 뭐 엊그제 이제 뭐 활동 이렇게 많이 하는 거 하는 거라든가 지난번에 뭐 정운찬 총리가 됐든 지금 이제 제가 하는 활동하는 내용들이다. 지금 이걸 가지고 먼저 제가 이제 서서히 때가 오고 있어가지고 이제 뭐 좀 준비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들이 이제 여러분들 여기는 동국대 GFC 최고위 과정이라고도 말하지만 한국동양미래학회, 재단법원 하원정미래학회, 글로벌 미래 포럼 저는 이 학문을 가지고 좀 더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화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조용히 제자만 키워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이제 소속이 되면서 같은 멤버들이 돼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반기문 총장님 계시고 활동하고 또 뭐 방송, 각종 방송, 여기 김병준 총리 같이 계시고 오세훈 시장, 빌 게이츠, 그 유명한 빌 게이츠 회장 사주를 한번 분석해 봤어요. 잠깐. 그러니까 간략하게 분석해 봐서 55년에 태어났고 75년 하버드 중퇴하고 여기 빌 게이츠가 30대에 대박을 쳤어 이미. 26세에 도스 개발하고 30대에 대박을 쳐서 사실은 45세에 CEO에서는 물러나고 53세에는 거의 회장도 사임하고 그럼 빌 게이츠는 대박 친 게 언제냐? 40대 중반까지 2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까지 사이에 다 대박을 쳐버린 거예요. 여기 분석할 때 이렇게 하지 이게 대운이라는 거예요. 이 빨간 글씨가 좋은 거야. 26세부터 여기 46세 50세까지 사이에 이 빨간 글씨가 3개가 와. 볼 때 빌 게이츠가 이거를 이게 석가리듬 요 분석표 이게 지금 저한테 받으려면 꽤 비싼 것 중에 하나죠. 이게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 삶이 언제 잘 나가냐 못 나가냐 그게 기존의 리듬이 있는데요. 여기서 볼 때 이거 할 때 이것과 이것까지는 기존 사주명리학도 이런 형태를 취하긴 해요. 제대로 분석을 못해서 그렇지. 그렇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여기 보면 요게 600년 절대운이고 여기 60년 10년 주기 60년 주기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60년 주기라고도 돼 있는데 45세부터 겨울로 접어들어 51세부터 겨울 2기야. 겨울 2기가 되면은 무력화돼 모든 것들이. 겨울 1기에는 능력을 발휘를 좀 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에서 좀 이따 씨가 2교시에 이거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가 45세부터 겨울로 접어듭니다. 빌 게이츠가 45세부터 CEO는 손을 뗍니다 거의. 그리고 여기 50대 중반 딱 돼서는 회장도 사임합니다. 지금도 활동하지만 이미 실제는 여기서 다 끝났어. 어디 27세부터 45세까지 사이가 27, 45세 혹은 50대 50까지라고 쳐도 돼요. 요 시기가 빌 게이츠한테 가장 피크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27세부터 45세 사이가 완전 피크입니다. 여기가 원래 하나, 둘, 셋, 18년 정도. 이게 인생의 가장 빌 게이츠 정점입니다. 이건 빌 게이츠뿐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 시기가 있습니다. 잘 나갈 시기, 이유 없이 잘 나가는 시기. 제가 항상 장관들, 전직 장관들, 대거리 회장들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한때 잘 나갔던 얘기를 합니다. 그럼 웃으면서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안 됩니다. 지금은. 왜?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성공과 실패의 진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2교시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이 현재 저희가 K미래학 석가명리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인연법, 궁합법, 검증 가능한 성명,
장명, 정확한 성공 시기, 투자할 때, 물러날 때 찾는 방법. 코로나 종식 시기도 예측했던 것이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코로나 종식 시기는. 제가 2022년, 여기 22년 1월 6일의 기사지만 여기 언제 2021년 크리스마스 때는 코로나가 어땠습니까? 정말 심했죠. 모든 게 끝이라고 더 이상 그래서 제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예측한다고 해서 코로나는 2달 지나면 약해지고, 그리고 그때가 2월부터 오미크론을 바뀌면서 강도는 약해졌어요. 그리고 22년 4, 5월 불과 6, 7개월 지나면은 일상생활 가능하다 라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2022년 4, 5월에 일상생활 가능해졌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그리고 쳐도 크게 또 한 번 뭐라 쓰냐, 2023년 5, 6월 되면은 거의 해방된다. 코로나 완전히 끝나는 거는 그래도 2024년은 돼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벗어난 게 있습니까? 틀린 게 있습니까? 그대로 예측이 된 게 이게 가능한 거, 이 예측으로. 이것이 뉴스에도 나왔었고요. 집값, 아파트값 2022년 봄까지가 최고치고 계속 떨어진다. 예측해 놓은 거예요.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측이 각 분야에서 가능한 거예요. 개인처럼 정확하진 않아도, 개인은 사주가 정확하다면, 초기 조건이 정확하다면 그거 가능한데, 이런 분야는 초기 조건 때문에 약간씩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갑진년 청룡의 해, 희망을 향한 변화와 변혁의 시기, 정치, 대립을 넘어 화합을 향한 방향성, 뭐 이런 얘기하면서 총선 때 뭐라 하겠습니까? 총선 때 제가 이제까지의 틀이 변한다. 그 틀이 지금은 조짐이 벌써 보이고 있죠. 지금은 얘기가 되겠지만서도 변한다. 어떤 틀이, 당을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잘못하면 애매하니까. 틀이 변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아파트값. 이런 얘기들을 예측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게 10년 주기. 우리 포럼에, 제가 이제 글로벌 미래 포럼을 보시는데 이분을 총재로 모셨고, 우리나라 과학교육의 선구자, 조한규 총재님, 방년 97세. 지금도 정정하시고, 오명 총리, 과학의 선구자, 두 분이 총재세요. 여기나 과학부총리, 장관을 6번 한 유일한 분. 우리가 이런 분들을 전부 다 지금 우리 모시고 이제 포럼을 운영합니다. 슬슬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엊그제 정은찬 총리는 바로 얼마 전에 모셔서 우리가 포럼도 했고, 점심도 같이 먹으면 얘기도 했고, 이렇게. 반기문 총장님, 여기 좀, 이게 이제 예전에 여기 이 자리에서, 이 밑에 층이죠. 더 큰 데서 이렇게 공개 특강 여러 번 했었습니다. 많이. 미래부전 콘서트도 하고요. 답사 같은 경우도 같이 가서 이렇게 움직이고, 저희들이 이제 봄, 여름 좋은 기운 받으러도 가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같이 합니다. 이게 제가 낸 책 교재죠, 여러분들, 교재. 국회에서 이전에 2013년도도 경제가 2016년 경제 힘들다 하는데 16년 경제 좋다, 17년도 좋다, 17년만 18년, 19년부터 힘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던 그런 내용들, 뭐 여기저기 유튜브 활동, 로또 뭐 이런 것들 제가 해온 것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에서 10년 주기, 60년 주기, 600년 주기, 삶에는 주기가 있습니다. 이 주기에 대한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거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기존 사주명리학 30년, 40년 강의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부 몇 가지 맞는 개념이지 정확히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과정별로 공부를 꽤 하신 분들이 한 번씩 들어옵니다. 공부를 20, 30년 하고 지금 여러분 위기수에도 실제 상담을 몇 년 동안 하신 분도 들어와서 들어요, 수업을. 처음부터 듣기도 해요. 그 위기수도 그냥 처음부터 자기가 듣겠다. 왜냐하면은 중간에 다른 분들이 꽤 있다 보니까 어디부터 잘못된지를 몰라서 헷갈려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셔서 하시면 되고 통을 하십시오.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다른 것들은 후회 안 되게는 해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한 가지는 약속하죠.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 바빠서 지금 못 듣고 오래 막혔다. 관계없습니다. 내년이나 후년도 여러분은 언제든지 석하명리는 마스터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앞에 있는 편도 수의 반은 못 와도 관계없어. 제주도에서도 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수업을 해도 돼요. 왜? 나머지는 영상으로 보면 되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오는 게 낫기 때문에 오락하는 거고,
그리고 영상이라도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영상이라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꼭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보고 영상만 하다 보면 사람들이 풀어지거든, 그게. 그리고 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동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전부 다 해주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물론 저기 속초에서도 오시고 또 이제 공부하러 또 여기도 올 겁니다. 속초뿐이 아니겠습니까? 제주도고 다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연인 겁니다.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늦지 않았고, 이게 석가명리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석가명리 나중에 여러분 배우게 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적인 사주 명리학에는 요것만 있다, 요거 하나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10년 주기, 60년 주기. 그런 게 뭔지를 몰라요. 한 가지를 얘기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문제가 또 생기냐면, 기존 사주 명리학 공부하신 분이 있다라면은, 오시, 정오 이렇게 합니다. 오시가 뭐죠?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와 있을 때입니다. 화용신자는 5년과 오시가 좋다, 대박이다, 뭐 이렇게 잘 나간다 얘기를 하는데, 사주 명리학은 기운을 읽는 겁니까? 아니면 기운을 찾는 겁니까? 아니면은 현실에서 잘 나가고 못 나간 직접적인 시기를 찾는 겁니까? 잘 나가고 못 나가는 걸 찾는 겁니까? 잘 나갈 기운이 있어.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이걸 찾는 거예요. 실제 잘 나가고 못 나가는 걸 찾는 거예요. 실제 잘 나가고 못 나가는 걸 찾는 거죠. 그럼 잘 봅시다.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서 제일 뜨거운 기운을 쬐. 이게 중요합니까? 뜨거워가 중요합니까? 즉 12시 반이 오시라 해서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있지만 뜨거운 건 서너 시입니다. 2, 3시고. 6월 22일이 하지지만 실제 뜨거운 거는 7, 8월입니다. 6월부터. 이걸 상대운이라고 그러는 낙가에서 절대 상대처럼. 기존 사주 명리학이 가장 그런 것들을 잘 캐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그럽니다. 화기운이 강하다고 12시에 잘 나갈 거다. 아닌 겁니다. 실제 뜨거운 거는 2, 3시가 뜨겁습니다. 서너 시가. 이걸 바로 상대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반하고는 다른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앞으로 한 몇 개 강의 정도까지는 그런 개념 설명이 계속 들어갈 겁니다. 들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수업 올 때 여러분 주변에 누구 있으면 데리고 오십시오. 들어도 됩니다. 한두 번 들어봐도 몇 강의까지는 초급이 들어도 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수업이 못 나와도 모든 영상은 강의로 올라갑니다. 이번 학기 한 학기 등록하신 분들은 수업 진도대로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막 관리를 못하니까 2단계로 보통 합니다. 그래서 통합 등록하신 분들은 어느 기수 강의든지 뭐 고급이든 중급이든 고급이든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공부는 될 때가 있습니다. 단 몇 개월 사이에. 될 때는 이 진도를 진도를 가깝할 때가 있습니다. 쫙 공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계속 해보라 이겁니다. 잘 몰라도. 그러면 선배 것도 보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때는 적당히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통합이 유리하다고 또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강의 말고도 말하자면 한번 지루하면은 지금 목요일 날 저녁 때 강의가 진행이 된다. 선배기수 강의가. 또 들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한 번씩 와서. 통합 등록하시고 나면은 그런 것들을 보게 하고,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 강의를 마스터 시키려면 한 학기 갖고 마스터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3학기가 다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전제로 가는 거니까. 그러나 무조건 억지로 3학기를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한 학기씩만 해서 되긴 되는 겁니다. 단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 수업 듣고 단 집에 가서 조금만 30분이라도 퇴근할 때 서로 부부가 같이 하면 좋은 게 뭐냐, 집에 가면 얘기를 하면 자고 오늘 도대체 뭐지? 이러면서 복습이 되는 겁니다. 그냥. 왜? 공부한 거에 대해서는 말로 서로 따르다 보면 몇 가지 기억 안 나는 게 있어요. 그것만 확인해 보면 돼요. 복습을 무지 많이 안 해도 단지 한두 개씩 암기할 거 그것만 하면 돼요. 우리 강의에 단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 너무 모든 게 원리로 설명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 단점이 있었어요. 원리를 설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듣고 다 끝나, 재미있으니까. 근데 기존 사주는 무조건 외우는 거야. 멋 모르게 힘들어. 근데 외우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외운 거 갖고 무조건 따지는데, 우리는 원리를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아는 거니까 그냥 듣고 집에 가 덮었다 다음 주에 또 오는 거야. 이거 몇 번 하다 보면 그걸 지난번에 듣긴 들었는데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 뭐냐, 몇 개는 외우시라는 겁니다. 외우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다 강의는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풀어서 또 합니다. 어려운 거는, 학문이 어려운 것은
자기도 모르고 그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존 동양학은, 역학은 모르는 원리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걸 강의하려니까 말도 안 되고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우리는 원칙대로만 하는 겁니다. 10년 주기, 60년 주기, 12년 주기, 360년 주기, 600년 주기, 120년 주기 뭐 이런 주기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 1년 4계절이 있죠. 맞습니까?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그러면은 우리 농사 짓는 데만 있는 걸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질 때 제일 중요한 것 열심히 뿌리는 걸까? 맞죠? 좋은 벽시,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겁니까? 열심히 뿌리는 겁니까? 때에 맞춰 뿌리는 겁니까? 진짜 열심히 뿌려, 열심히 죽어라고 열심히 노력해. 언제? 겨울에. 대충 뿌려, 봄에. 뭐가 중요한 겁니까? 열심히가 중요해? 계절이 중요해? 제가 나온 김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를.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진짜 이유를 지금 설명 잘 들으세요. 이게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것. 때를 찾는 지혜라고 이제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성공하고 실패하는데 노력이라고 말해요. 노력, 맞죠? 누구는 눈빛이 달라. 누구는 능력이 달라. 누구는 아버지가 좋아서. 누구는 배경이 좋아서. 누구는 아이디어가 좋아서. 어느 게 성공의 진짜 이유일까? 1번 노하우, 2번 백, 아이디어, 돈. 만약에 노하우였다면 사업을 계속한 사람은 깨질 수가 없잖아. 노하우가 좋아지니까. 근데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도 망했고 노하우는 늘어났을 텐데 아버지 백이라면 그럼 돈 많은 사람 자식은 다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잘 나가다 망하고. 성실, 노력 안 해서 망했을까 과연? 자, 걷어드립니다. 설명 다시 한번 합니다. 지금 하듯이 먼저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또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걸 요즘 좀 알죠. 아이템. 그래서 좋은 아이템 가지고. 자, 1번. 진짜 좋은 아이템 가지고 뿌립니다. 좋은 아이템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아이템 가지고. 그래서 뿌리는데 썩은 땅에. 2번. 보통 아이템 가지고, 보통 씨앗 가지고 그냥 기름진 땅에. 누가 더 많이 걷어들여요? 기름진 땅에. 그럼 땅이 우선이에요? 공간, 땅이 우선이에요? 아이디어가 우선이에요? 아이템, 씨앗이 우선이에요? 땅이 우선이죠, 땅이. 그럼 자, 1번. 다시 한번. 아주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겨울에 뿌려요, 겨울에. 아까 했던 겨울에. 그런데 보통 아이템을 가지고, 보통 씨앗을 가지고 봄에 뿌려요. 쭉쟁이 가지고 봄에 뿌리고 좋은 아이템 가지고 좋은 열매 가지고 겨울에 뿌려. 누가 걷어들입니까? 차라리 쭉정이일지라도 봄에 뿌리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럼 아이디어가 중요합니까? 때가 중요합니까? 아이디어가 중요했습니까? 공간이 중요했습니까? 공간. 이해하세요? 좀 봅시다, 다시. 열심히 뿌려. 정말 열심히. 쭉쟁이 가지고. 좋은 열매 가지고 대충 뿌려. 누가 더 걷어들일까? 자, 1번은 쭉쟁이가 좋은 열매 가지고 쭉쟁이 가지고 진짜 열심히 뿌려. 열심히 노력이야. 근데 2번은 좋은 열매 가지고 대충 뿌려. 누가 걷어들여? 그러면 열매 아이템이 중요해? 노력이 중요해? 열매가 중요하지.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설명을 잘못 질문했나? 질문? 예. 쉽게 말해서 진짜 노력이, 우리는 성공이 노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잘 보라는 얘기예요. 진짜 열심히 쭉쟁이 가지고 뿌리고 좋은 아이디어 대충 뿌려. 뭐냐 이게? 아이디어. 이게 아이템이야. 좋은 열매가 아이디어라는 얘기. 사업할 때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하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노력보다 뭐가 중요하다? 아이템이 중요해. 근데 아이템보다 뭐가 중요했어? 공간이 중요했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이템보다 시간이 중요해? 아이템이 중요해? 시간이 중요했죠. 그러면 또 똑같은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뿌린다 겨울에, 열심히 뿌린다 대충 뿌린다 봄에. 노력이 중요해? 때가 중요해? 때가 중요해. 그럼 노력이 중요해? 아이템이 중요해? 아이템이 중요해.
아이템이 중요해? 공간이 중요해? 공간. 그럼 공간하고 시간. 자, 열심히 뿌려. 기름진 땅에. 대충 뿌려. 열심히 뿌리면, 잠깐요. 겨울에 기름진 땅에 뿌려. 봄에 보통 땅에 뿌려. 그럼 땅이 중요해? 때가 중요해? 그럼 제일 우선순위가 뭐야? 첫 번째 때, 두 번째 공간, 세 번째 아이템, 네 번째 노력. 우리는 노력이 제일 중요한 걸로 생각했는데 실제는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노력에는 인맥 다 포함된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 갖고 하느냐지.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공간적 요소인 거예요. 요즘은 공간 알잖아. 목이 좋은 거를 따지잖아. 근데 그 공간이 뭐가 있냐? 우리 봅시다. 건강을 지켜 1번. 진짜 열심히 운동해. 아침에 좋은 음식 먹고 으쌰으쌰. 잠자리는 수맥파에서 자. 2번. 보통 음식 대충 운동해. 명당에서 자. 누가 1번, 2번 누가 더 건강할까? 2번이 건강해요. 노력이나 음식보다 어떤 터에서 자느냐가 더 건강한 거예요. 그게 풍수듯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과 실패 사람들이 얘기할 때 사람들은 노력이나 아이디어까지 알아. 그리고 이제는 장사 목이 중요하다고까지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산골짜기 산에다 가게를 내놔도 사업이 잘 돼. 왜 그럴까? 그 사람의 때가 맞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때인데 사람들은 때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뜻을 잘 따라야 되고 모든 거에 시절이 있다. 때가 있다. 알아. 근데 문제는 때가 어떻게 있는지를 몰라. 찾는 방법도 모르고. 유일한 과정입니다. 이거 유일합니다. 어디든지. 그렇게 정확한 하늘의 때, 천기를 아는 과정. 유일하게 여기입니다. 그게 바로 석가리듬. 따라붙다. 석가리듬. 이 석가리듬이 바로 그런 때를 찾는 과정인 겁니다.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아이템이 좋아도 어느 시기가 되면 더 이상 안 됩니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아무리 몫이 좋아도.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좋은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검은 고구마를 심어서 대박이 났어. 뭐? 검은 고구마.
5년, 더 길으면 7년 자랄 때도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기가 서너 개가 겹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봄도 10년 주기 봄인데도 좀 잘 나갈 때가 있고 10년 주기 여름인데도 좀 고전할 때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60년 주기가 있고 600년 주기가 있고 있다 보니까 뭔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그렇게 명쾌한 겁니다. 성공과 실패는 이걸로 따지는 거고 또 좋아지고 싫어지는 건 아까 또 다른 이유로 따지는 거고 또 여러분이 마지막에 배우게 되는 성명학까지 다 마스터입니다. 이게 성명학, 유일하게 제대로 검증 가능한 성명학, 여러분 이름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가능한 것도 이 원리 갖고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특히 가장 좋은 시기는 가을 2기, 가을 몇 년? 가을 2기. 그 다음에 여름 3기. 여름 3기부터 가을 1, 2기. 이까지가 가장 아주 좋은 시기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우아한 시기는 언제일까? 가장 멋있고 돈 많은 시기. 겨울 1기. 농사꾼이 농사 짓고 추수가 끝난 뒤가 돈이 가장 많잖아요. 그럼 깨지기 시작하는 시기는 그것도 겨울 1기. 왜냐하면 농사꾼이 언제부터 재산이 줄어요? 가을 추석 끝난 순간부터 재산은 줄잖아. 근데 그때가 제일 우아하잖아 또. 가을엔 추수하나 바쁘고. 여러분들이 사업하다가 갑자기 사업을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회장 막 하고 돌아다니는 봉사활동하면 돈 쓸 때가 겨울인 경우 많은 거야.